자, 시장이 잠시 쉬어갈 때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노하우 저희 고고쇼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유리 매니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번 주 함께하는 조영욱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참 대응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우리 유리 매니저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최대 관건은 이제 신용 관련된 그 물량들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 일단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신용 물량이 많으면은요. 변동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수급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적이 우선이냐 수급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방향성이고 수급은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수급이 많으면 주식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는 갈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테마 같은 경우는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실적은 주식이 가냐 안 가냐를 판단을 하는 지표가 되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수급이 붙으면 가는데 얼마큼 빨리 가냐 그리고 때로는 얼마큼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이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 수급이라 해서 제가 지금 방향성 대신에 이제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아침 빠진 것도 어제 차원에서 연결을 해드리면 오늘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금 시장 어떻게 됐냐면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금 검정색이 코스닥 지수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외국인 매수 매도입니다. 근데 이 추이를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냐 파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큼 움직이냐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당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틀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에 꼭 한번 우리 시장은 빠졌다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매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세 시장에서는 빠지는 폭이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수급에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변동성이라고 그랬죠. 변동성이 커져요. 네. 여기에다 플러스 신용 물량은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갑자기 그냥 쏠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전 같으면은 1%, 2% 빠지고 올라올 종목들이 지금은 4%, 심지어는 6% 오전에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시장에서는 실적과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이해하고 나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좀 선택해 봐야 할까요? 종목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무조건 실적이죠. 근데 네. 제가 제가 지금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앞서서도 오이솔루션 했는데 오이솔루션을 저도 트레이딩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5G는 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이솔루션입니다. 전에 제가 트레이딩 했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종목들이 다 이렇게 전날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음봉이 오전에 나와요. 네. 오전에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해요. 항상 매도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 끝날 때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실시간이 아닌 과거에 지난 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꼴이 달렸을 때 실제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상황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 음봉이 나는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양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매수점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실 오이솔루션이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횡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요 시점이 뭐였냐면 음봉이었는데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는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많이 빠질 것 같지만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소폭 올라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반등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언제 사냐면 요 시점에서 아마 매수를 많이 하시려고 할 거예요. 요 시점에서. 근데 제가 지금 저가하고 고가를 설명드린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지금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횡보 관점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수 타이밍이 49,700원이에요. 근데 49,700원에 딱 저점에서는 못 사죠. 그러니까 한 5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매수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보면 고가가 57,900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횡보의 움직임인데 저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냐면은 16%예요. 16%. 16%니까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에서 양봉 날 때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5%안 나온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주식이 빠져버리면 금방 요즘 같은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분명히 먹었는데 손실을 너무 빨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는 먹지만 내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점 매매를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네. 빠지고 있는데 음봉 나고 그 다음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어제 시장이 밀어내리고 종목들 IT 종목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이 오전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시장 걱정하잖아요. 온통 걱정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아니면 더 빠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 오전이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투자자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주식은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뒤를 안 봅니다. 뒤를 안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타기는 또 너무 쉽게 또 잘하세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10번 중에 9번 성공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10번 중에 8번만 성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사니까 추격 매수를 너무 쉽게 하거든요. 제가 저가 매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매도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도 저는 유리한 게 뭐냐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이 저점이 깨져야지 저는 손실이 많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투자자보다는 폭이 많아지는 거죠.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패턴도 한번 볼게요. 코엔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대부분은 이 전에 양봉 날 때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이 양봉 날 때 추격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음봉이 나고 물론 이게 하단에 있냐 상단에 있냐 틀리지만 음봉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장중 모습이에요. 장중에 이렇게 똑같이 음봉 다음에 또 하나의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장 초반입니다. 이럴 때 매수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1,950원에 산 건 아니고요. 저는 1,200원, 1,100원, 1,1200원, 1,100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또 나오냐면요. 올라버려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음봉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자리입니다. 아까는 파란색의 음봉으로 나왔는데 파란색의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은 종가에는 양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빠질 때 못 산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고가가 12,30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최저점은 1,950원이지만 이 트레이딩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 정도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래도 올라가고 이거 뚫었다. 요즘은요. 뚫었을 때 사면요. 상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명확하게 뚫었을 때 하면은 주식이 못 올라가요. 오히려 다음에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코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더 내려왔습니다.
흘러내리는 주식이고 한번 확 내렸다가 음봉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거든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유의 패턴들을 갖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시장을 알고 그다음에 업종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같은 매매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주식이나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의 바스켓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고 그 바스켓을 만들어낸 종목에서 거기에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종목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저는 안 할 종목을 먼저 분류를 합니다. 안 할 종목을 먼저 분류를 해서 안 할 종목 아예 안 봐요. 근데 종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할 종목, 안 할 종목이 분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종목을 찾다가 차트가 어떤 좋은 상황이 나온다든지 하면 종목을 먼저 사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빠질 때 왜 걱정을 안 하냐. 이미 분석이 다 들어갔잖아요. 코엔텍 좋은 거, 아까 오이솔루션 좋은 거 이미 분석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매니저님이 저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매수 시점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손절 타이밍이잖아요. 네. 손절 쓰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 중요하죠.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랑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 손절 과감하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못 하는데 손절 못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자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면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다른 걸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팔아가지고 딴 걸로 수익 낼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 종목을 과감하게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저는 패배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팔 거 팔고 사실 팔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이 저거는 그냥 안 좋은 주식 뭐 내가 손실나면 안 좋은 주식이니까 하고 나중에 기회를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다른 종목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네. 그 종목을 못 파는 이유는 이걸 팔면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손절을 한 종목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 제가 메지온이라는 종목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바이오 주식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메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가깝고 최근에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 보유를 했었는데요. 수익이 잘 나다가 갑자기 이날 제가 옆 화살표 그날 이 라인을 깼어요. 깼는데 사실 이때 제가 어떤 이유인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종목을 팔아야 될 이유가 다른 종목들은 멀쩡한 때 내 종목이 움직인다. 하방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종 업종을 빨리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IT를 갖고 있는데 IT 종목들 다 멀쩡한데 내 주식만 빠진다 그러면 rumor가 돌던가 실적 악화에 대한 뭔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10만 원 깨졌을 때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팔고 나가지고 이건 좀 매매 패턴이 틀리죠. 네.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다음날 또 팔고 나왔어요. 이게 팔아가지고 한 16% 정도 수익을 받거든요. 또 1박 2일이죠. 1박 2일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팔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들고 있었으면 수익도 아니고 또 끌고 가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은 물론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 그다음에 안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절할 때 강한 음봉이 나올 때요. 오늘처럼 시장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은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내 종목만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빨리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가지고 엔터를 누르고 손절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기회 만든다는 게 사실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도 매매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는 이 투자자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오래오래 되면 될수록 매매를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고 이런 방식을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을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체득을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종목도 과감하게 사고 또 어떤 종목은 과감하게 팔기도 하고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단숨에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트레이딩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지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매매에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수 시점만큼 중요한 손절 타이밍 잡는 비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랄게요.